그때 샀어야 했는데. 요즘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직장인 익명 게시판을 보면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죠. 특히 엔비디아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는 뉴스를 볼 때면 나만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이른바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씁쓸한 기분, 아마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모은 내 소중한 월급. 이제라도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미국 최고 기업들에 투자해볼까 싶지만 막상 사려고 하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지금 샀다가 내가 사자마자 고점이면 어떡하지? AI 거품이 곧 터진다는데 기다려야 하나? 사자니 무섭고 안 사자니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막 돈 관리를 시작하며 미국 주식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2030 사회초년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 과연 지금이 고점일까요? AI 거품론의 진실은 무엇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사야 할지 아니면 관망해야 할지 그 명확한 기준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버블, 즉 거품이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립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이라는 사람도 있고 과거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처럼 곧 터질 거대한 거품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엇갈린 정부 속에서 주식 초보자들은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먼저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볼까요? 그들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는 회사 이름 뒤에 닷컴만 붙여도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했었죠. 실체도 수익도 없는 회사들이 미래에 대한 환상만으로 엄청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자 수많은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AI 열풍도 그때와 같은 속빈 강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즉 실적에 있습니다. 과거 닷컴 기업들이 꿈을 먹고 자랐다면 지금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전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무섭게 긁어모으고 있는 진짜 돈 공장들입니다.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볼까요?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러 간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를 판 사람이었죠.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대의 필수 곡괭이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전 세계에 독점하다시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조 단위의 순이익을 실제로 통장에 꽂아넣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퇴근 후 유튜브를 보기까지 우리는 이미 이들의 생태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지배력이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하는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주식이 너무 비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1억 원어치 수익을 내는 카페를 10억에 살지 50억에 살지의 문제입니다.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는 미래의 엄청난 성공까지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해둔 조금 비싼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주가가 비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하는 눈높이가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100점을 받던 전교 1등이 95점을 받으면 사람들이 실망하며 난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조금만 성장세가 둔화해도 주가가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AI 산업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AI 데이터 센터라는 도론을 까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멋진 자동차, 즉 돈을 벌어다주는 AI 서비스가 나와야 할 차례입니다. 투자자들은 과연 투자한 만큼 돈을 뽑아낼 수 있을지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죠. 이런 전환기에는 당연히 시장이 예민해집니다. 뉴스 하나, 실적 발표 하나에 주가가 5%, 10%씩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이제 막 주식 계좌를 개설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 변동성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파란색으로 물든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면 어제 아낀 커피값이 떠오르며 심장이 쿵 내려앉죠. 내가 번 돈은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번 피 같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사라지는 걸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장 팔고 도망가야 하나? 거품이 터지기 전에 손절해야 하나? 이런 극도의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유명한 투자자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라고요. 거대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일직선으로만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덜컹거림을 겪는 것처럼 AI 산업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주가 조정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당장 사야 할까요? 아니면 관망해야 할까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바닥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주가가 제일 쌀 때 사서 제일 비쌀 때 팔겠다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조차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주가가 10%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고, 주가가 10% 오르면 예전 가격이 생각나서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렇게 관망만 하다가 결국 열차가 저 멀리 떠나버리고 나면 뒤늦게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 물려버리죠. 이게 바로 개미들이 돈을 잃는 가장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마치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거나 적금을 붓듯이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주가가 비싸든 싸든 신경 쓰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주식수를 늘려가는 전략이죠. 이 전략이 왜 대단할까요? 주가가 오를 때는 내 자산이 늘어나서 기분이 좋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세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남들은 패닉에 빠지지만 분할 매수자는 마트에서 1+1 할인을 하는 것처럼 기쁘게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마법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멘탈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몰빵하면 하루 종일 주식창만 들여다보며 본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다음 달 월급날까지 싼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여유마저 생깁니다. 일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뉴스가 AI 거품이라며 떠들고 빅테크 주가가 10% 이상 빠지는 조정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가 진정한 기회입니다. 기업의 돈 버는 능력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단지 시장의 공포심리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매수 버튼을 누를 타이밍인 것입니다. 단,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윳돈으로 해야 합니다. 전세금이나 1년 안에 써야 할 돈을 주식에 넣으면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결국 바닥에서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본 채 팔게 됩니다. 내가 5년, 10년 묻어두어도 전혀 문제없는 돈으로만 시작하세요. 2030년 사회초년생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보다 돈은 적지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수십 년이나 더 많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니 거품이니 하는 논란도 여러분이 은퇴할 20년, 30년 뒤의 차트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폭락장 때를 돌아보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1등 기업들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전고점을 탈환하며 끝없이 우상향해 왔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세상을 혁신하는 한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그들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는 한 방에 터트리는 도박이 아니라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매일 나무를 뽑아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잖아요. 좋은 흙에 심어두고 물을 주며 묵묵히 기다리면 결국 풍성한 열매로 보답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모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 지금 사면 호구일까요? 단기 차익만 노리고 빚을 내어 몰빵한다면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믿고 내 삶의 리듬에 맞춰 매월 일정액을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훗날 이 거대한 AI 혁명 시대의 가장 현명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루 종일 스마트폰 주식창을 보며 일희일비하는 일은 멈추세요. 그 시간에 내 본업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행복을 누리세요. 또는 빅테크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대신 벌어올 테니까요. 우리는 그저 꾸준히 그들의 지분을 사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오르면 내 자산이 불어나서 좋은 무적의 마인드셋. 2030 여러분의 투자는 이런 여유로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거품론에 흔들리지 말고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시장의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 때 진짜 부의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AI는 닷컴 버블과 달리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현실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비싼 것은 맞지만 그것은 조정장을 통해 소화될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관망보다는 여윳돈으로 규칙적인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투자가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단 한 주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쌓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에게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강력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번 달 월급날부터 소액으로 나만의 적립식 투자를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